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꼬리를 아예 싹둑 잘라버린 걸까요? 죽기 살기로 싸웠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한때는 탄핵해야 된다라고까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나의 글들, 나의 말들 잘못됐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후회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다, 이런 반응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사실요, 저는 오래전부터 일론 머스크의 행적을 추적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내 잘못했어 라고 과거를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식의 자기 말을 스스로 거둔 적을 처음 봅니다. 그만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완전히 백기투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정면 대결을 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겠죠. 트럼프가 얼마나 또 뒤끝이 많은 분입니까? 실제로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견 충돌이 있을 때, 그때 서로 SNS를 통해서 난타전을 벌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밑에 직원들에게 긴급 오다를 해서 그동안에 머스크가 만났던 외국인들 전부 조사를 하라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아마도 머스크가 다하치라는 부서의 수장으로 일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외국인한테 흘려줬을 수도 있다, 이러면 이것을 국가안보법을 걸어서 기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고 항복, 자, 형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 지금 막 들어온 외신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는 중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린 혁혁한 공을 세운 중재자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재를 한 인물이 J.D. 벤스라는 분입니다. 벤스, 여러분 잘 아시죠? 빤스 부통령, 미국 현직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이 이럴 때 아주 적절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 대목에서요, 단순히 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여기서는 트럼프와의 관계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2기 대통령 선거 때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기 전에 벤스라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냥 미국의 한 상원의원, 그리고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2배죠. 벤스가 41세인데 트럼프는 거의 8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 두 분을 연결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테슬라의 사실상의 오너 겸 CEO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지금 말씀드린 피터 틸이라는 것은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해서 뜨고 있는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현재 이사회 의장입니다. 갑자기 머스크 얘기하는데 왜 팔란티어의 피터 틸까지 나오느냐? 바로 벤스를 연결하는데 같이 합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J.D. 벤스라는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은 머스크인데, 머스크가 처음에 이 벤스를 몰랐거든요. 그 머스크에게 이 JD 그 벤스를 소개시켜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터 틸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정점으로 벤스 부통령, 또 팔란티아의 피터 딜, 일란 머스크, 테슬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인간관계가요, 피터 틸과 머스크의 관계예요. 자, 이 두 분은 원래 동업자였습니다. 페이팔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금융 결제해주는 회사, 인터넷 결제 회사로서 세계 최초의 회사였고 지금도 뭐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도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 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페이팔입니다. 인터넷 금융 결제의 왕자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피터 틸입니다. 팔란티어의 지금 오너예요. 그런데 이 피터 틸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란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에 나타나서 갑자기 페이팔과 비슷한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피터 틸이 같은 사무실, 같은 빌딩에 그 꽈리를 트고 있었던 일란 머스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 사업이나 내 사업이나 영역이 비슷한데 이거 싸우는 거 문제 있잖아. 서로 우리끼리 싸우다가 결국 같이 다 망할 수도 있다. 힘을 합치자. 그 대신에 일란 머스크에게 당신을 CEO로 시켜줄게. 이래서 머스크가 피터 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 그래서 커진 회사가 이제 페이팔이고요. 지금은 이 두 사람 다 손 뗐어요. 그런데 우리 IT 혁명이 올 때 가장 주목받은 회사, 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회사가 바로 이 페이팔입니다. 이 페이팔이 주가도 올라가고 엄청나게 잘 되고 이러니까 당시 비상장 기업이었는데요. 이베이라는 회사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엄청난 돈을 주고 이 페이팔 주식을 사옵니다. 그때 이제 피터 틸이나 머스크 또 그 밖에 페이팔의 많은 창업 동지들이 있죠. 그때 같이 있을 사람이 뭐 제리 양 같은 사람도 있었고 유튜브 창업주, 지금 실리콘밸리에 상당한 실력자들이 바로 페이팔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페이팔 마피아가 실리콘밸리를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명단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페이팔의 마피아들이요. 바로 이베이한테 주식을 팔고 그걸 돈을 나눠 가졌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각자 분야에 가서 자기 분야에서 상당수가 성공을 해서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주도자, 실리콘밸리의 실세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피터 틸이 엄청난 돈을 벌었고 벤처 캐피탈도 하면서, 특히 피터 틸은 그 팔란티어를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유망한 기업에 돈을 대주면서 또 후대 경영인들을 많이 배출해 왔거든요. 그 와중에 예일대학 세미나를 갔다가 거기서 J.D. 벤스라는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J.D. 벤스가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달동네 출신으로서 대학 갈 돈이 없어서 군대 갔고 해병대에서 모은 자금으로 대학을 들어갔던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이 인물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내하고 벤처 사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사장, 사장을 시켜주고 거기서 J.D. 벤스가 엄청난 돈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은 J.D. 벤스가 하는 벤처 회사를 아래 새로 차렸고 거기서 이제 거부가 돼서 나중에는 상무위원까지 진출하는데 지금 올해 나이가 41살이에요. 여기 20대, 30대에 피터 틸 덕분에 또 페이팔 마피아 덕분에 엄청 큰 돈을 번 거죠. 자, 트럼프 2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에 자기가 호언장담, 재선을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한테 선거에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물론 아슬아슬한 표짜였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패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 트럼프 보수주의자들 세금을 깎아달라든지 또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민을 없애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트럼프 편이었는데 트럼프 편을 들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데려올 수 있다고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실리콘밸리의 천재들. 근데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좀 보수보다는 진보 쪽 색채가 강해요. 나이도 젊고. 그런데 거기서 트럼프하고 피터 틸은 뭐 골수 보수 분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분을 통해서 트럼프가 실리콘밸리의 또 하나의 세력망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후보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2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했을 때요. 자, 그때 바로 JD 벤스와 피터 틸, 머스크가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배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대주고 선거운동을 할 때 그 부통령으로서 나이 젊고 또 보수주의의 상징이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신망이 있는 그러면서도 어렵게 자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바로 JD 벤스를 부통령으로 하자. 이게 다 합치가 돼서 오늘날 대통령 트럼프, 부통령 JD 벤스 이 구도가 짜여진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싸워서 자꾸 갈등을 빚으니까 가장 입장이 난처한 사람은 사실 머스크의 소개로 또 피터 틸의 소개로 트럼프를 만났던 JD 벤스가 중간에 입장이 난처해졌죠. 머스크하고 원수지기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머스크를 직접 찾아가서 아주 간곡하게 설득을 하고 또 머스크가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요. 바로 벤스가 직접 자기 핸드폰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연결해가지고 머스크하고 전화를 하게 한 다음에 사전에 화해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머스크가 SNS에 글을 올려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케빈 해시 대변인을 통해서 머스크와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 또 머스크가 반성한 것에 대해서 나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자 또 테슬라 주가가 아주 올랐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과연 이 머스크와 트럼프는 과거의 이 브로맨스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분이 싸울 때 좀 심했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성추행 리스트에 올려버린 거. 머스크가 그랬거든요. 그 유명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명단을 갖고 있다. 그걸 폭로하겠다. 이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 경계할 대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일단 화해는 했지만 저 인간 100% 믿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그런 앙금은 조금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머스크 입장에서도요. 자기가 추천해 줬던 국세청장 또 항공우주국 나사 국장 다 잘렸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실익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각을 져서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일단 봉합을 했다. 이런 수준. 물론 두 사람은 머스크와 트럼프는 처음부터 뭐 오랜 친구라기보다는 서로가 이해가 맞아서 서로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었기 때문에 뭉친 사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금에서 깨지면 서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깰 리도 없고 겉으로는 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과거의 브로맨스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국무회의, 내각회의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 내각회의에 트럼프를 내세우면서 트럼프 본을 받아라.
트럼프가 머스크를요. 이렇게 한 그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미국 정계의 한 핵이고 테슬라 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전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별도로 영상을 쏘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세요.